충격적인 이 이야기 세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는 이게 무슨 예전에 정말 오래된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몹쓸 주제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지금 21세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데 정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유독 교사분들이 많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교사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충격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교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근무 환경이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네. 다른 공무원이 굉장히 안 좋고 네. 또 요즘에는 또 뭐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항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네. 이런 진짜 충격적인 범죄를 받은 것은 정말로 충격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밤잠을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네. 당시 그 상황 어떤 상황이었는지 저희가 그 사건 순서 CG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뭔가 지금 가해 남성들 지금 3명인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3명인데 뭔가 계획했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이분 아까 뭐 기간제 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은 요 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기간제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제 얘기 같고요. 네. 뭐 일간에 알려진 거는 정규 임용고시를 봤다고 아하, 하니까 네네. 정규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5월 31일자로 이 교사가 끝나요. 그 섬에서. 섬에서의 근무는. 네. 근무가 끝나는데 네. 그 전전주예요. 그러면 이 술을 권한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네. 반드시 교사들하고 회식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전주 아하. 그 전주에 이 교사가 공교롭게도 이제 섬 일대를 한 바퀴 돌고 싶어서 남았나 봐요. 네.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네. 식당에서 술을 권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사실이라면 아주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순차적으로 윤간이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법상으로는 특수 강간입니다. 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런 범죄를 저질렀는데 몹쓸 짓을 한 거죠, 네. 이게 순차적으로 네. 차를 이용해서 가고 네. 그다음에 상호간에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그 내용이 좀 또 나왔어요. 아하, 네. 그다음에 식당에서 교사한테 강제로 그 술을 먹이면서도 네. 수시로 자기들끼리 한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쑥덕거리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런 걸로 봐서는 네. 요거는 다분히 어떤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이게 왜 없는 겁니다. 중요하냐면 네네. 단순 일반적인 그 성폭행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 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집단적으로 합동범이라고 되면은 네. 그 특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네.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어떻게 네. 여러 명이서 이렇게 성폭행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네.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형까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 강제로 술을 먹이는 그런 모습도 지금 이 학교 관사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지금 그 식당에서 해당 식당에서 해당 여교사에게 이 몹쓸 짓을 한 남성들이 강제로 술을 먹이는 장면도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그런 걸 지금 경찰이 종합해 봤을 때 의도적으로 이 여교사에게 이 남성들이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실제로 지금 2명인가요? 좀 구성됐죠? 3명 3명 구속됐죠. 세 명 다 모두 네. 구속됐습니까? 한 네. 사람은 그 식당 주인인데요. 네. 식당 주인 그 박 씨는 49살이에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고 학부형입니다. 아하, 그런데 네. 뭐 본인은 뭐 신체 그 강제 추행만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제일 먼저 데려다 준 사람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김 씨, 네. 김 씨는 39살인데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요? 네. 아하. 또 이 씨는 인정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명한 거는 김 씨하고 이 씨의 DNA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박 씨 같은 경우는 DNA는 안 나왔는데 네. 경찰이 현장에서 그대로 이불채 다 들고 갔거든요. 네. 범행 현장이니까 네. 거기에서 채모가 나왔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네. 명백하게 어떤 이 범죄에 대한 어떤 그거는 네. 뭐 한다고 그래서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네. 예. 김 씨, 혐의를 전면 부인했던 김 씨의 DNA도 피해 여교사에게서 지금 채취된 DNA를 분석해 봤더니
그 DNA가 일치하더라. 예, 지금 예. 그 얘기잖아요. 예. 이야, 이걸 밝혀지지 않을 줄 알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을까요? 그리고 지금 김 씨는 그러고 나서 이 DNA 검사 결과를 들이미니까 지금 저 보세요. 혐의를 부인하다가 술 취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이렇게 또 발뺌을 네. 합니다. 자, 최명기 원장님. 저렇게 발뺌하면 자신의 죄가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걸까요? 저렇게 발뺌하는 저런 대응 자체가 네. 이게 계획된 범죄라는 걸 상당히 많이 의미해요. 만약에 진짜 우발적으로 저질러졌으면은 최소한도 피해 네. 여성에 대한 어떤 동정심이라든가 네. 피해 여성에 대한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네.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진짜 술에 취해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경우에는 네. 자기도 기억이 진짜 자기 아니면 인정을 해요, 처음부터. 네. 그런데 처음부터 완전히 부정을 했다는 거는 우리가 이런 일을 하고 이렇게 저질렀을 때 이러이러하게 공동으로 대처해야지부터 어느 네. 정도 작전이 짜여져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네. 농후하게 높아요. 네. 그런데요, 김복준 의원님, 예. 저희가 취재를 하면서 정말 엄청난 이 사실을 하나 포착해냈는데요. 저 해당 학교에서요, 예전에도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게 잘 보세요. 여교사가 섬 근무하던 그 관사입니다. 관사인데 보세요. 2013년에는 없던 방범창이 현재는 생겼어요. 예. 그렇다면 그 사이에 뭔가 저런 지금은 알려지지 않은 다른 피해자가 있었을 수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연차적으로 순차적으로 보니까 네. 자꾸 방범 관련된 어떤 시설이 보강되고 있어요. 네. 이제 그런 부분은 물론 이제 세상이 자꾸 험악해지니까 그럴 수 있다 손 치더라도 네. 근데 사실은 저기는 그들만이 사는 거의 그런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네. 예, 저런 부분이 자꾸 보강된다는 거는 그 전에도 혹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을 가능성도 있겠다. 네. 이런 추정은 사실 가능하죠. 네. 예. 이인철 변호사님, 원래 저 관사에는요, 선생님 네 분이 공동으로 머무는 곳이랍니다. 그런데 전날 주말이라서 주말엔 모두 대부분 선생님들이 원래 자신의 집이 있는 육지로 다 나가서 저 여교사만 있었다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혹시 그거를 이용하고 일부러 그 성폭행을 계획한 다음에 이날을 잡은 게 아닌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이제 관사가 비어 있었고요. 네. 사실 평상시에도 이 사람들이 이 여교사에게 좀 술을 권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네. 동료 교사가 그러지 말고 그러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옆에서 도와줬다고 합니다. 네. 근데 다른 교사가 지금 없고 이 여교사 혼자 있잖아요. 그리고 네. 이 여교사가 바로 이제 저게 방범창이에요. 그렇죠. 말씀해 주세요. 혼자 네네. 있고 또 열흘 후에는 이 섬을 이제 나가기로 했기 때문에 네. 혹시 이 주민들 3명이 미리 공모를 해서 네. 이 21일과 22일 사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범행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시간이다. 이렇게 이제 공모를 했을 가능성이 네. 충분히 제기되고 있다는 네. 거죠. 그런데요, 최명재님 앞서 저희가 방범창 보여드렸지만요, 그 방범창이 2013년까지만 해도 없었다는 이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에요. 방범창이 그때는 없었대요. 네, 그게 어떤 점이 꼭 이 섬에서 일어난 건 아니더라도요. 네. 전반적으로 여교사들이 오지나 납도에 부임하게 되면은 네. 상당한 그 심리적 부담감을 안게 되거든요. 네. 그런데 전반적으로 이 남자 교사의 어떤 그 배출수보다 여자 교사의 배출수가 훨씬 더 많아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꼭 요 섬에서 이루어진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뭔가 이렇게 범죄까지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네. 범죄의 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민원이나 그런 게 제기가 됐을 거예요. 네. 그러다가 보니까 조금씩 더 하게 되지만 저 방범창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너무 네. 미약한 것 같아요. 아. 경찰서에 즉시 알릴 수 있도록 무슨 비상 연락망을 갖다 구축한다든가 네. CCTV를 갖다 사용한다든가 네. 아니면은 어떤 그 내부적으로 이 마을에 그런 성향이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으니까 네. 이 사람들하고는 절대로 그렇지 않게 조심을 해야 된다는 어떤 정보가 있다든가 그런 게 있어야지 네. 진짜 저 방범창 하나로 어떻게든 연약한 여자 교사를 지켜줄 수 있겠어요, 우리가. 자, 앞서 이 3명의 남성들요, 서로 다 아는 사람들이 3명끼리는요. 그리고 거기에 앞서 우리 김복준 의원님 설명하셨지만 39살 김모 씨라는 사람은요, 혐의를 전면 부인했잖아요. 근데 증거를 들이대니까 나중에 시인했다고 하는데 그 얼마나 뻔뻔스러운 대답을 했는지 경찰의 입을 통해서 저희가 한번 들어봤습니다. 자, 경찰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런 사실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실질 심사 과정에서 이제 판사가 추궁을 하니까 그러면 술에 취해 그런 모양이다. 그렇게 많이 이 술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고. 김복준 의원님, 저런 뻔뻔한 지금 대답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했다고요? 지금 보니까 판사가 추궁하니까 그제서야 그럼 술에 취해서 그랬을 수도 있다. 이게 사람입니까? 여성의 피해자의 몸속에서 자신의 DNA가 나왔다고 판사가 추궁을 하니까 그건 천하 없어도 바꿀 수 없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한다는 얘기가 술에 취해서 그럴 수도 있었다. 그게 말입니까? 저 사람은 네. 범행도 범행이지만 그 뒤에 취하는 태도를 봐도 저 사람은 정말 법정 최고형에 처해야 될 사람으로 보여요. 아주 파렴치한 사람이죠. 이인철 변호사님, 저 세 사람 때문에요. 지금 저희가 그 해당 섬 이름은 알고 있지만 저희가 방송에서 밝히지 못하는데요. 해당 섬 주민들은요, 지금 엄청난 충격, 그리고 낙담, 그리고 창피함 속에 살고 있대요. 지금 어디 가서 그 섬 주민이라고 말도 못할 정도로 합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대요. 누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분들을? 그러니까 인터넷에 보면 사실 또 좀 걱정되는 게 뭐냐면 네. 또 이 섬의 그 주민들을 또 다 이렇게 나쁜 사람처럼 묘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요. 절대 네. 그런 게 아니거든요. 이런 범죄는 뭐 섬이건 육지건 어디서나 사실 발생하는 거고요. 네. 근데 이렇게 섬이기 때문에 이제 특정 이제 지역을 자꾸 공격하는 것 같아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네. 물론 이제 폐쇄적인 공간에서 이런 일이 이제 소규모 이제 그 인구가 살다 보니까 이런 네. 일이 있으면 더 큰 충격을 받을 수 있고 네. 앞으로 걱정되는 건 뭐냐면 이 다른 주민들이 평상시처럼 생활할 수 있을지 상당히 좀 고민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사건이 빨리 좀 이렇게 강력하게 처벌이 돼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이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네네. 좀 말씀드리면요. 우리 사회는 아직까지 뭐 이 각기 섬이 아니더라도 이거 집성촌 같은 데가 있어요. 네. 어느 마을에 가면 성씨가 같은 사람들끼리 사는 네. 집성촌이라든지 이런 데가 있으면 네.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이 사실은 집단적이고 폐쇄적인 어떤 하위 문화가 작용하는 건 사실이에요. 네.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이른바 얘기하는 끼리끼리 이심전심 문화. 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네. 이건 궁극적으로 우리 동네를 피폐하게 만들고 네. 나아가서는 우리가 전체로부터 비난받을 수 있는 소지 네.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섬같이 이렇게 좀 폐쇄되고 네. 좀 뭐라 그럴까 이제 이런 집단적인 폐쇄 문화 속에 사시는 분들 사이에서도 네. 그런 부분. 이게 잘못된 거는 바로바로 고발할 수 있고 네. 서로 이웃 간이니까 꾸짖을 수 있고 네. 이런 문화가 사실 적극적으로 네. 좀 발현돼야 돼요. 예. 49살 이 남성 3명 중에요. 49살 박모 씨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세상에 자기 자녀가 해당 학교에 다녀요. 학부모 모임에서 이 선생님을 봤던 그런 사람이에요. 최명기 원장님, 저는 걱정되는 게요. 이 박모 씨의 아이가 해당 학교를 다니잖아요. 충격이 엄청날 것 같아요. 자기 아빠가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걸 알게 됐을 경우 충격이 엄청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가 그 학교를 계속 다닐 수 있을지도 참 걱정이고요. 네. 어쩌면은 이 아버지로 인해서 이 가족은 여기 있는 한은 계속 그게 노출이 되니까요. 네. 어쩌면 진짜 뭐 평생을 살아온 고향을 등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을 그 아버지가 만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진짜 무책임하고 진짜 잔인한 가장이지요. 네. 였는지 저희가 그 사건 순서 CG로 만든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요, 김복준 의원님, 예. 뭔가 지금 가해 남성들 지금 3명인데 몹쓸 짓을 하는 사람이 3명인데 뭔가 계획했거나 사전에 치밀하게 모의했을 가능성도 지금 배제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점에서 그래요. 네. 왜 그러냐면 네. 이제 이분 아까 뭐 기간제 교사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 부분은 요 섬에서 근무하는 기간 동안만 기간제 3월 24일부터 5월 31일까지 기간제 얘기 같고요. 네. 뭐 일간에 알려진 거는 정규 임용고시를 봤다고 아하, 하니까 네. 정규 사일 가능성이 많고요. 네. 하여튼 분명한 거는 이 사람이 5월 31일자로 이 교사가 끝나요. 그 섬에서. 섬에서의 근무는. 네, 근무가 끝나는데 네. 그 전전주예요. 그러면 술을 권한 사람 충격적인 이 이야기 세 분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이인철 변호사님. 네. 저는 이게 무슨 예전에 정말 오래된 영화에나 나오는 그런 몹쓸 주제인 줄 알았더니요. 이게 지금 21세기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다는데 정말 적잖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희도 사실 가족이나 친척 중에 유독 교사분들이 많거든요. 아하, 네. 그래서 교사분들의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로 충격이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네. 교사들이 요즘에 굉장히 좀
근무 환경이 이제 안 좋습니다. 안 좋고 네. 다른 공무원이 굉장히 안 좋고 네. 또 요즘에는 또 뭐 학부모님들은 이렇게 항의도 많이 받고 하는데 네. 이런 진짜 충격적인 범죄를 받은 것은 정말로 충격이라고 하셔가지고 네. 정말 밤잠을 못 이루신다고 합니다. 네. 당시 그 상황 어떤 상황 지금 그 식당에서 해당 식당에서 해당 여교사에게 이 몹쓸 짓을 한 남성들이 강제로 술을 먹이는 장면도 지금 포착이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예. 그런 걸 지금 경찰이 종합해 봤을 때 의도적으로 이 여교사에게 이 남성들이 뭔가 계획적으로 접근했을 가능성이 높다. 지금 이렇게 보고 네. 있고 실제로 지금 2명인가요? 좀 구성됐죠? 3명 아, 3명 다 구속됐죠. 세 명 다 네. 모두 구속됐습니까? 한 네. 사람은 그 식당 주인인데요. 네. 식당 주인 그 박 씨는 49살이에요. 나이도 드실 만큼 드신 분이고 학부형입니다. 아하, 그런데 네. 뭐 본인은 뭐 신체 그 강제 추행만 했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제일 먼저 데려다 준 사람이에요. 아. 그다음에 이제 그 뒤에 이제 그 저 김 씨. 네. 김 씨는 39살인데 전면 부인하고 있고 혐의를요? 네. 아하. 또 이 씨는 그 인증 쪽에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쑥덕거리는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아. 이런 걸로 봐서는 네. 요거는 다분히 어떤 계획적인 범행일 가능성이 농후하다. 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이게 왜 없는 겁니다. 중요하냐면 네네. 단순 일반적인 그 성폭행 같은 경우에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거든요. 아하. 근데 우리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이게 집단적으로 합동범이라고 되면은 네. 그 특례법이 적용이 돼가지고 네. 5년 이상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 법에서도 이거는 도저히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가 아니다. 어떻게 네. 여러 명이서 이렇게 성폭행을 할 수 있냐고 해가지고 네. 최대 무기징역까지 할 수 있으니까 네. 이번 사건 같은 경우도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고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잖아요. 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형까지 고려를 해봐야 됩니다. 네. 지금 보면요. 이 강제로 술을 먹이는 그런 모습도 지금 이 학교 관사 주변에는 CCTV가 없었습니다. 없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 다음 주 마지막 주에는 네. 반드시 교사들하고 회식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네. 그 전주 아하. 그 전주에 이 교사가 공교롭게도 이제 섬 일대를 한 바퀴 돌고 싶어서 남았나 봐요. 네. 그 타이밍을 노려가지고 네. 식당에서 술을 권하고 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그 사실이라면 아주 계획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차적으로 그 윤간이라고 하는데 아침부터 이런 말씀 드리기 좀 뭐하지만 네. 법상으로는 특수 강간입니다. 네. 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그런 범죄를 몹쓸 짓을 한 저질렀는데 거죠, 네. 이게 순차적으로 네. 차를 이용해서 가고 네. 그다음에 상호간에 서로 전화를 주고받은 그 내용이 좀 또 나왔어요. 아하, 네. 그다음에 식당에서 교사한테 강제로 그 술을 먹이면서도 네. 수시로 자기들끼리